그러니까 저 임용호입니다. 저는 그 마포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현재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과 사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새누리당 마포 당협위원장 도전에 나선 정미홍 후보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홍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방송에서만 뵙고 이렇게 얼굴 실물로 뵈니까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네. 정명 후보님 인사를 먼저 드리시고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포을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웅입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로 그리고 뉴스 앵커로 10여 년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잠깐 서울시에 들어가서 초대 여성 홍보 담당관으로 많은 기획을 하고 특히 서울시의 현재 쓰고 있는 로고 마크 CI 사업을 처음 기획해서 한 바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초로 기획을 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 이 서울시정을 바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2년여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홍보회사를 설립해서 10년 동안 그 기업과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의 정책과 행사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서 기업인으로 살았고요. 또 이 사람의 리더십이라든지 사람의 이 인성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생겨서 코칭 회사를 설립해서 5년 동안 이 전문 코치자 기업 경영과 또 이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낙곰수를 인터넷 방송에서 접하면서 이런 이 사회의 부당한 그런 이 가치의 혼란 시대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SNS를 통해서 시사적인 발언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를 하나 설립해서 그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이제 건강해졌는데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17년째 불우한 환자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역에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론조사 끝난 다음에 당의 조강 특위의 네, 심사 네,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 여기는 마포을이고 네. 저쪽은 마포갑인데 네. 마포갑은 이제 강성규 전 의원이 이미 확정이 됐고. 네, 개인적으로 예. 잘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됐는데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결정이 확정이 안 되는 늦어지는 이유라든가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정확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네. 있을 테니까. 그런데 또 이 후보 선정과 과정, 이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또 기존에 이곳의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계셨던 분들이나 네, 네. 또는 지역의 연고가 있으신 분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1차 공모에서 좀 아마 결정하는 당의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공모가 들어갔고 네, 네, 네. 2차 공모에 나오신 분들과 1차 공모에서 경쟁이 치열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반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시일은 조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릴게요. 현답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네. 김혜준 후보하고도 좀 대담을 나눈 적이 네, 있었는데 그 방송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때 김혜준 후보 얘기가 언뜻 떠올라서 우리 네. 정명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정청래 의원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낙곰수 쪽 사람들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그분 그런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스스로가 또 못지않은 막말을 쏟아내고 그렇죠. 계시죠. 근데 그분하고의 어떤 그 경쟁력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예, 당협위원장의 역할은 지역에서 당의 지지도를 확산하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네.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자리고 그렇군요. 또 당협위원장으로 도전장을 낸다는 것 자체는 다음 선거에 내가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 그렇죠.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따 제가 질문을 또 네.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진 후보가 되느냐 이거는 그렇죠. 당이 고민할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뭐 현명한 결정을 내려지겠지만은 네. 충분히 그 경쟁력 있고 가능성 있는 후보로 당협위원장으로 아마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상당히 아직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을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정명 후보님께서는 그 일부에서 극우 보수라는 오해가 있어서 좀 마음고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지금 근데 대부분 그 극우라 이런 표현을 거의 그 비난 형식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극우라는 거는 일본의 적군파 같은 집단. 그렇죠. 자기의 그 지극히 내셔널리스틱한 자기 그 국수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위해서 남을 위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남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집단이 극우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 적군파 이런 사람들이 극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사실에 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에 대해서 욕설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제 이념을 위해서 남을 해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저의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이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이고 지나치게 폭력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회에 지금 불신이 양산되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그렇죠. 있고 아니면 말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키우는데 이 사회가 몰입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 사회가 성장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욕설에 담아서 한다는 거는 욕은 폭력입니다. 이 욕을 하게 되면 주먹이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양산시키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욕은 인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물이 썩고 더 빨리 탁해지고 망가지고 형체가 망가지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걸로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것은 이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극우 보수라는 이 말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나름대로 편협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혹시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 마포인에서 정명 후보님 한번 모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역사가 지금 거의 100년을 90몇 년 된 그렇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뿌려진 공산 좌익 사상의 까지도 이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선택해서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이 가치와 또 긍지를 일깨우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그런 지도층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옳지 않은 것을 지적했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우니 하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을 가지고 누구를 해치고 죽이고
또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제 얘기가 좀 길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 나중에 이제 네. 그 자세한 말씀을 또 따로 들을 기회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당협위원장 도전을 하면은 네. 내년도 총선에 뭐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위원장 도전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 출마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은 평소 여기에 대해서 그 정치 소신이나 철학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의원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정치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구나 이 정치의 영향을 받고 정치의 결과로서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하는 그런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의 그 행태는 국민들의 의사나 또는 이 국민들의 이 생활의 발전 그리고 성장 이런 데에 관심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 또 대한민국이 가는 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요. 그동안에 많은 그 정치를 해보라는 그런 유혹이랄까 또는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제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절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 정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 괴로움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바로잡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마포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 저는 이제 약 3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가장 최근에 좀 센 정치인이 지금 이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우리 정미용 후보님께서 그 정청래 후보하고 맞붙는다면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약에 맞붙는다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저요? 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공감합니다. 근데 저 말고 예.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아마 자신감 있게 다 도전하시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나본 그 후보님들이 모두 다 정청래하고 맞붙어서 다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협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빨리 결정 안 한다고 시간 질질 끄는 거는 혹시 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정미용 후보님께서는 뭐 대리 뭐 둘놀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글쎄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이 당 내부의 정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든지 당의 기반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잠시 망설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어차피 이 도전장을 내고 저는 국민들의 그리고 또 이 당원 여러분, 진성 당원 여러분이 진실로 당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만큼 그런 문제의식이 크신 분들이고 네. 더 큰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양식을 믿고 또 제가 도전한 일이니까 끝까지 제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불미스러운 그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뒤늦게.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 정치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바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새누리당의 이 책임 당원 여러분께서 바른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바로 그 연결해서 하실 말씀인데 좋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오해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홍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을 많이 겪겠죠. 그런 내용을 겪는 만큼 훨씬 더 현명하고 진보적인 그런 그 결정이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께 협조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 당의 기반도 사실 취약하고 원래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있었지만 그냥 제가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 마포 지역은 제 삶의 한 터전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살았다든지 그런 지역적인 연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뭐 공천을 보장하는 그런 그 자리도 아니고, 결국은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걸 전달해서 정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심부름꾼을 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은 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시작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동안 양심적으로 살아온 그 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보여주신다면 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믿어주시면 저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라 하면 사실은 그 우리 지역민들 대표하는 정말 대의기관인데, 정말 그 꼭 좀 당협위원장이 되셔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멋있는 대결이 펼쳐질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마포울 당협위원장 도전에 나선 그 방송인이자 홍보 전문가, 이렇게 말씀해 드려도 되겠죠? 네. 정명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